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학원에서 진행 중인 오리올 과정 확인 문제 3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직사 민법 김하인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1번 촉공기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온 유형이죠. 1번 촉공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 마이너스, 정지요건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제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2번 촉공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플러스, 해지조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라 끝에 무효 맞았습니다.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맞죠? 뭐든지 주장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4번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이죠. 외우세요. 기한이익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총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상실하는 거죠. 4번은 에어레이세요. 기한이형 하면 끝납니다. 자, 물건으로 갑니다. 자, 2번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한 사용고란 없이 무단으로 그 이후에 의리와이금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와이금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위쪽 여백 보세요. 이 갑토지를 무단으로 의리 신축했죠. 그래서 을건물인데 등기 없이 을건물이죠. 병한테 일부를 임대차해서 을과 병이 함께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이 건물 소유자죠. 병은 임차인입니다. 자,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1번, 갑은 소유자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 구할 수 있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토지 부분 인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나요? 지금 건물은 을 소유죠. 자기 건물에서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자기 건물 을 자기가 점유합니다. 이게 틀려 정답입니다. 한편 4번은 다르죠. 갑은 병은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병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정이 미등기니까 소유권은 취득 못했습니다. 그럼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다시 위쪽에 그림 보세요. 위쪽 그림에서 우리 정에게 팔았는데 등기하지 않고 점유를 넘겼죠. 그럼 정은 등기하지 않아서 절대 소유자가 아니지만 매수해서 점유하니까 이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갑은 이 처분권자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았습니다. 정은 처분권자라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물권조 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그럼 물권조 청구권 나오면 항상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끝에 방해 배제할 수 있다 들렸죠. 얘는 현재 물권자 아니라 이제 방해 배제 같은 물권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물권조 청구권은 항상 현재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다시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유보할 수 없죠. 유보해서 불법 점유자에게 물청에 의한 방해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를 꼭 대입하세요. 2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고의과실 같은 규칙사에 요하지 않습니다. 3번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 아닙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조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죠. 5번 항상 현재 소유권에 의한 물권조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럼 이제 현재 물권자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았습니다. 현재를 대입하세요. 자, 이어서 중간성역 등기는 거의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잘 비교하세요. 첫 번째는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우리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하고 병이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우리 미등기로 병에게 전매했는데 이 두 번째 사건은 을을 빼먹고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럼 1번과 2번 차이점이 뭘까요? 을은 똑같죠. 을은 다 미등기 전매했죠. 병이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차이입니다. 그럼 1번 사례, 을은 매수인으로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마찬가지 병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등기 청구하지 않습니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못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사례가 중간 생략 등기 넣으면 1번 사례 논점을 반드시 그 논점을 기억해야 돼요. 1번 사례 논점은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 가능한가? 이게 1번 사례 논점입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갑을병 전원 합의가 있다면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이 논점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아래 2번 사례의 논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2번 사례는 을을 건너뛰고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2번 사례 논점은 병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이게 논점입니다. 그럼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왜냐하면 을을 건너뛰었더라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가 됩니다. 이때는 동의 없어도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1번 사례는 전원동이 있어야 되고 2번 사례는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 부합에서 중간에 동의 같은 절차가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단 만약에 저 X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때는 이건 무효죠. 허가구역이 아니라 이미 등기가 이루어지면 유효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논점을 잘 비교하세요. 그럼 시험에 1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사례 위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갑을병 3자 간 전원 합의했습니다. 합의했더라도 갑을 간의 매매 여전히 유효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전히 유효고 병은 을을 여전히 대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매매 대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럼 합의 후 인상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인상분을 받지 않으면 병에게도 이전 등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 450조가 채권양도 대항요건인데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럼 450조 제목에서 지명채권에서 그냥 지명은 빼고 읽으세요.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지명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그럼 1항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 끄덕끄덕이에요. 끄덕끄덕.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채권양도로 채무자나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죠. 첫째 통지, 두 번째 또는 채무자가 알아서 승낙. 통지나 승낙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죠. 우리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해 주거나 채무자 갑이 먼저 승낙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1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 이 450조를 위쪽 중간 승낙 등기 위쪽 그림으로 을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거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걸 병한테 양도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 갑에게 통지했죠.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야 병도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해 그랬습니다. 을은 세금 안 낼 테니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해서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하란 말이죠. 그럼 을은 세금 안 내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결국 윗사례는 을이 하려는 게 중간 승낙 등기입니다. 그럼 윗사례는 자
지금 병 앞으로 등기 안 돼 있죠. 그럼 1번 사례의 논점이 뭐라 했죠? 어떨 때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죠? 3자 간 전원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에 대한 통지만으로 직접 청구 못합니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갑이 합의가 없는 한, 승낙이 없는 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번 사례 논점을 끝까지 기억하셨죠? 전원합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결론, 이 450조 채권양도 법리를 위쪽 중간 승낙 등기에 써먹을 수 없습니다. 위쪽은 반드시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그럼 자, 위쪽 1번 사례는 갑과 을이 매매한 겁니다. 매매를 기억하세요. 여기서 볼게. 이제 소유권, 예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죠. 이 채권 양도를 보겠습니다. 아까 450조 보셨죠? 이 450조는 우리 갑에게 채권이 있으면 병한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승낙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매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도 왼쪽 450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면 을은 갑에게 등기 안에서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갑의 현재 등기청구권 채권이 있죠. 그 채권을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럼 양도하면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이때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승낙 등기 매매였죠. 여기도 매매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왼쪽에 있는 450조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채무자 갑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양도할 수 있고 갑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 멋대로 병한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윗그림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했죠. 갑이 왜 을에게 매매했죠? 을이 마음에 들었어요. 즉 갑이 남자고 을이 여자입니다. 갑남이 을료를 작업하려고 특별히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아야 만나서 꼬시겠죠. 근데 우리 자기 멋대로 조직폭력배 병한테 양도해서 병이 청구하면 되겠어요? 황당하죠. 그래서 여기는 갑의 트사맘을 알아주세요. 여기는 갑 동의나 승낙이 없다면 우리 자기 멋대로 병에게 등기청구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비교할 게 또 취득시 완성은 또 다릅니다. 자,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채권이거든요. 자, 그럼 갑 토지가 있는데 이걸 우리 20년간 시 완성했습니다. 그럼 등기 안에 있다면 등기 청구권 이것도 채권 채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갑 토지를 우리 20년 시 완성했죠. 그럼 갑과 우리 20년간 얼굴 본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혹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을지 몰라도 갑은 을이 누군지 모릅니다.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몰라요.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 등기 청구받든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고 이걸 병한테 양도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갑이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에게 통지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50조처럼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 450조 여기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매매는 다르다 그랬죠? 매매는 갑남이 특별히 을려가 마음에 들어서 을에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갑동의 없이 을이 양도할 수 없는데 다시 왼쪽 취득시효는 갑은 을이 누군지 모릅니다.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몰라요.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받든 특별히 상관없기 때문에 갑동의 없이 을은 병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에게 통지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하세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X토지는 갑을 병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 중간 승낙 등기 합의 있습니다. 틀린 겁니다. 그럼 3자 간 합의가 있죠? 그럼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3번 두 개 묶으세요. 자, 2번 합의했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3번 갑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행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합의했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매매대금 채권 행사 가능합니다. 5번 만약이죠.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소지한다면 이때는 합의 무효라 그랬죠. 따라서 무효니까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도 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어떠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중간 생략등기 합의가 없다면 자, 병은 채무자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양도받아서 갑에게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때는 갑의 동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등기가 있어야 그랬죠. 그럼 등기가 필요한 게 법률행위와 점유취득시효죠. 그럼 1번 지상권을 상속은 등기 없이죠.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나와도 등기 없이. 3번 건물 신축에도 등기 없이. 4번 현물 분할의 합의가 정답이죠. 합의가 법률행위죠. 이게 정답입니다. 둘이 원했단 말이죠. 5번은 두 번째 줄에 구분 소유권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6번 등기청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아까 1번 했던 거예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범위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시 완성하면 갑은 을이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모르니까 이때는 을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랬죠. 1번이 정답이네요. 채무자 동의 승낙 필요 없다 그랬죠. 자, 2번 부동산을 매수와 인도받아 사용수익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건 법률행위 기한 거라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4번 지문이 길면 뒷부분을 봐요. 그럼 제일 뒷부분에 등기 말소 청구 나왔나요? 그럼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말소 청구가 물권자가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정답은 5번 아니네요. 5번 등기 청구권은 이건 사법상 권리죠. 사인끼리 신청하는 사법상 권리. 그다음 등기 신청권은 등기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라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 1번입니다. 1번 등기 추정력 옳은 겁니다.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그럼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라고 쓰세요. 유효입니다.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가 소멸했다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유효니까 소멸했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데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이 말소 나면 유효라고 쓰고 푸세요. 이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 등기 추정력 원형이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인정되죠. 4번 이 문제가 지금 추정력인데 4번처럼 보존등기 보입니까? 그럼 보존등기는 무조건 추정력 깨진다고 달려가세요. 중간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무조건 깨진다고 보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여기서 혼동을 공부하겠습니다. 혼동이 발생하면 일단 말소 등기 없이 권리가 소멸하고 꼬리가 있는가 보세요. 꼬리가 있으면 혼동 소멸하지 않지만 꼬리가 없으면 혼동 소멸합니다. 그리고 정광 외우세요. 점유권 강구권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광 외우세요.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갑부동산에 동그라미 2번 시간 두 번째 전세권 을이 있고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죠. 그럼 현재 을에게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전세권 을 밑에 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소멸합니다. 근데 갑부동산에 전세권 을이 있고 세 번째로 저당권자 병이 나왔는데 이제 을이 네 번째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는 전세권 을 밑에 꼬리 있잖아요. 그래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잘 보세요. 다시 갑부동산에 저당권 을이 있고 저당권 병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매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꼬리 없죠? 그래서 소멸한다고 꼬리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8번 혼동위원 물권 설명 옳은 거죠. 그럼 혼동 나왔잖아요. 기억을 보시면 문제가 혼동이니까 앞부분 잊지 마시고 기억 제일 끝에를 봐요.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1번 저당권. 그럼 1번 저당권 동그라미 쳐요. 그럼 1번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1번 꼬리는 2번이죠. 2번 보입니까? 바로 위쪽이 보이잖아요. 꼬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섰단 말은 무조건 2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본 순간 꼬리 있구나 라고 바로 X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을지상권 동그라미 쳐요. 을지상권. 그럼 을 다음에 병이잖아요. 그럼 병 보여요? 병 보이죠? 그게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해서 정답은 이미 3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꼬리만 찾으면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디귿은 제일 끝에 점유권 동그라미 쳐요. 정유권 소멸하지 않는다. 리을은 제일 끝에 뭐가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자, 병이 저당권 동그라미 치시고 병 꼬리는 정인데 정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꼬리가 없어서 소멸한다 해서 맞았습니다. 꼬리만 보면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중요한지는 너무나 잘 아시죠? 이번 주도 이 기출문제를 반복해 푸셔서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틀리지 않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